안녕하세요.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. 제가 지난 시간에 가계도를 어떻게 그리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. 오늘 이 시간에는 가계도를 통해서 제가 직접 복지에서 사례 관리한 가정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제가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이 사례인데요. 가계도를 보면서 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가계도의 가족원 도형 앞에 가족원의 특징을 많이 써놓거든요. 만성적인 질병이라든지 종교, 교육 정도, 직업, 성격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많이 써놓는데요. 예를 들면 할아버지 기호가 제일 윗줄에 있는 네모이죠. 이 네모 옆에 할아버지의 특성을 간단히 적어놓는 거예요. 만약 할아버지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신다 하면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도형 옆에 그런 점을 써놓고 여기에 이렇게 써놓고 뭐 치매에 걸렸다, 우울증이 있다 이런 특이 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들은 이제 이 도형 옆에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. 그렇게 하면 이제 이 가정을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하죠. 이렇게 가계도에서는 가족원의 직업이나 질병, 중요한 계획력 같은 걸 써놓는데요.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적지 않았어요. 우선 이 가계도에서 클라이언트는 이 두 개의 네모가 있는 선중이에요. 이 선중이는 외할아버지, 그리고 외할머니, 외사촌 이렇게 4명이 살고 있어요. 그러면 지금부터 가계도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. 우선 선중이 할아버지야 할머니는 슬하에 일남 이녀를 두고 있어요.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, 셋째가 딸 이렇게 해서 일남 이녀를 두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선중이에게는 이모하고 외삼촌이 있는 거죠. 지금 이모는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가 모두 다 소원해요. 이모가 그러니 이모 가족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관계가 소원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. 그냥 이모네랑은 큰 교류가 없겠구나. 서로 큰 영향을 주고받진 않겠구나. 이런 것들을 이 가계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. 이모네는 그렇게 되고 이제는 아들, 둘째의 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이 둘째 아들은 선중이 삼촌이죠. 외삼촌인데 선중이 삼촌은 올해 42살이에요. 78년생이니까 42살인데요. 숙모와 내연관계였죠.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내연관계였다가 2002년에 헤어졌어요. 둘 사이에 선중이 사촌 상혁이를 낳았는데 상혁이가 2002년생이네요. 그러면 이 상혁이 나이는 올해 18살이고 고등학교 2학년쯤 될 것 같아요. 아빠가 42살인데 상혁이가 18살이면 아빠가 25살 때 상혁이를 낳은 거네요. 그때 상혁이 엄마는 23살이었고요. 이거를 종합해보면 상혁이 아빠와 엄마는 젊었을 때 상혁이를 가졌고 엄마는 상혁이를 낳자마자 상혁이를 아빠에게 주고 연락을 끊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상혁이 아빠는 상혁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상혁이를 맡기고 다른 곳에 지금 사시는 거죠. 상혁이 아빠 김주전 씨를 보면 가족들 중에 관계가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지금 관계가 다 나쁘고요. 상혁이는 관계가 좋은 사람이 할머니 빼고는 없어요. 할머니랑 좀 친한 상태이고요. 할아버지와도 갈등, 아빠와도 갈등, 선중이하고도 갈등이에요. 지금 다 갈등 상황이죠. 선중이의 엄마도 상혁이 아빠와 비슷한 상황이에요. 선중이 엄마는 지금 39살인데 2010년에 선중이를 낳았네요. 선중이가 10살이니까 선중이 엄마가 29살 때 선중이를 낳은 거예요. 그런데 여기 선중이 친아빠 김철우 씨랑 내연관계였던 걸 알 수 있죠. 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내연관계였는데요. 선중이를 낳은 2010년도에 이 김철우 씨랑의 관계가 단절됐어요. 선중이 엄마는 선중이를 낳았고 선중이 지금 할머니한테 맡긴 거죠. 맡기고 다른 곳에 사세요. 이렇게 가족 표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할머니한테 맡기고 다른 곳에 사시는 것 같고요. 그런데 선중이 엄마와 선중이의 관계를 보니까 일방적인 화살표네요. 선중이는 엄마를 따르는데 엄마는 선중이를 그렇게 친밀하게 느끼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. 선중이는 할아버지의 관계는 좀 소원한 상태, 점선이니까 소원한 상태이고요. 할머니와는 친밀한 관계이죠. 좀 친밀한 관계이고 엄마랑은 지금 일방적인 관계이고 사촌형이랑은 갈등 관계예요. 선중이 엄마는 선중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갈등 관계이죠. 선중이 할아버지는 선중이가 좀 소원한 관계인 것 빼고 다 갈등 관계예요. 갈등 정도로만 봤을 때는
손중에 뭐 이게 거의 비슷하지만 굵기가 손중에 엄마랑의 갈등 관계가 가장 심한 것을 알 수 있어요. 손중에 할머니도 남편과 자녀들 간의 사이가 안 좋아요. 그런데 두 손자들과는 친밀한 편이죠. 다시 말하면 같이 사는 가족 중에 할아버지 빼고는 그 관계가 다 좋아요.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집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. 저는 이 가계도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누구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지 봐요. 여기에서는 손주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은 할머니가 되겠죠. 엄마랑은 같이 살지 않지만 그래도 클라이언트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례 관리할 때 엄마도 사례 관리 영역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아요. 또 가계도를 볼 때 세대 간 반복되는 유형이 있는지 찾아보면 사례 관리할 때 도움이 돼요.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나 알코올 중독 이런 건데요. 이 가정의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약간 폭력적이었어요. 근데 상혁이 아빠도 폭력적이더라고요. 상혁이 아빠가 상혁이네 집에 한두 달에 한 번씩 오시는데 그때마다 상혁이를 엄청 때려서 상혁이가 아빠를 좀 무서워하고 아빠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. 이렇게 가계도를 보면 가족의 현재 갖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사건이나 관계 양상, 기능 양상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. 오늘은 제가 사례 관리했던 가정을 가계도를 통해서 말씀드려봤어요. 가계도를 이해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생태론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봬요. 오늘은 이만 안녕.